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성형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성형 재료입니다. 코성형 재료가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인공 보형물도 있고 자연 보형물도 있습니다. 이런 보형물의 재료에 따라서 또 코성형의 모양이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열거를 해서 왜 이런 재료들을 써왔고 또 왜 바뀌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아시면 좀 더 여러분들 고객분들께서는 현명하게 재료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일 처음 코성형 재료를 했었을 때는 공업용 실리콘을 썼다고 합니다. 의료용 실리콘이 나왔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물질을 주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코성형의 이물질 제거를 수술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액체형 실리콘은 피부 조직을 다 스며들기 때문에 제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고 또 의료법적으로도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실리콘인데, 처음에는 콧대와 코끝을 만들기 위해서 L자형 실리콘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L자형 실리콘은 요즘은 거의 쓰질 않죠. 왜 그러냐 하면은 코끝을 받쳐주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코끝에 대한 노출도가 좀 더 생길 수 있고 코끝을 뚫고 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L자형을 더 이상 요즘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자형, I자형 실리콘인데, 요즘은 이제 비개방보다는 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코를 전체 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코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눈으로 보면서 비대칭 부분을 개선하려고 이런 비개방보다는 개방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넣어서, 일자형 실리콘을 넣어서 콧대는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리콘을 쓰고, 코끝은 또 높여야 되는데 실리콘을 쓰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끝은 이제 귀연골로 그 실리콘이 뚫리지 않도록 막게 된다든지, 아니면 비중격 연골을 써서 쐐기식 연골이라고 해서 코끝을 좀 더 올려서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하는, 개방을 하면서 실리콘을 쓰고, 그리고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쓰는 것이 성형외과 하는 의원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실리콘 말고 고어텍스가 좋다고 한참 2000년도에 또 유행했던 것이 고어텍스인데, 이 고어텍스가 좋다고 이제 많이들 써온 분이 계시고 또 지금까지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고어텍스는 장점은 실리콘의 단점을 커버하는, 움직이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없이 뼈나 연골에 딱 붙어서 조직과 유착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좋은데, 제거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제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제거를 한 번씩 해봤던 선생님들은 고어텍스를 잘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어텍스라든지 인공뼈 모습을 가지고 있는 메드포아라든지 이런 실리콘은 결과적으로 뿌리는 자기 게 아니라 인공의 것, 공장에서 만든 인공 물질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 물질이라는 그 본래 모습 때문에 염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물질은 왜 염증에 취약하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림프 오염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림프도 있는데, 이 림프라는 것을 우리 몸의 하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에 있는 세포가 있다. 그 세포에서 대사를 하고 찌꺼기가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아주 깨끗한 청정 음식을 먹으면 림프가 깨끗하겠지만 가공첨가제 같은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된다. 치킨이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여러가지 빵이라든지 라면 등 셀 수 없는 많은 가공식품을 먹게 된다면은 거기에 든 보존제, 착향제, 착색제, 인공감미료 등에 의해서 합성이 되어 있는 이 인공물질 때문에 분해되지 않는 것은 림프에 남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코에 이렇게 림프에 남게 되면 그때 수술할 때 열고 들어가면 림프관이 터지면서 림프에 오염액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흘러나왔을 때 자가 조직이라면은 피가 가서 그것을 치유를 해줄 수 있는데, 자가 조직이 아닌 인공물질이 코에 있다, 아니면 유방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형물이 있다면 피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면 어떨 때는 나았다가 어떨 때는 또 부었다가, 또 항생제를 쓰면 또 좋아졌다가 또 항생제를 안 쓰면 나빠졌다가, 이러면서 나중에 점점 염증이 커져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빼야 될 수 있는, 그래서 한간에는 뭐 실리콘을 쓰면 수명이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가공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코에 림프오염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못 자면 그때 스물스물 코가 빨개지면서 염증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한 달 뒤에 생길 수도 있고 1년 뒤에 생길 수도 있고 10년 뒤에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이런 시한폭탄이 터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보행물에 대한 이런 부작용에 워낙 예민하신 분들은 자가조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가조직은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진피 조직이 있습니다. 엉덩이 진피에서 떼서 콧대에 넣는 것인데, 이거의 장점은 부드럽다는 것이죠. 부드러워서 콧대에 넣었을 때 실리콘처럼 표시 나는 느낌을 적게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이것의 치명적인 단점은 흡수량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약 30%에서 80~90%까지의 평균 50% 정도 흡수가 되다 보니 환자분에 따라서 흡수가 많이 되신 분도 있고 적게 되시는 분도 있어서 어느 만큼 높이를 올려야지 이분한테 맞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가 연골 중에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은 콧대에 쓸 수 있는 양만큼의 채취양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가슴 연골을 쓰게 되겠죠. 이런 가슴 연골을 과거에는 통으로 떼서 가슴에 있는 연골을 통으로 떼서 실리콘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콧대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그냥 집어넣게 되면 왈핑 현상이라 그래서 콧대가 이렇게 장작이 휘어지듯이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철심을 박아 넣는다든지 아니면 옆에다가 조그만 금을 그어서 이런 휘어짐 현상을 막으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통으로 떼야 되다 보니까 단점이 절개량이 커지고 통으로 떼면서 이제 기흉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늑연골을 수술로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번 재수술 하신 분들한테 적합하지,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수술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매우 낮은 코 성형에는 아주 유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늑연골이 틀어지는 그 단점을 활용한 것이 늑연골을 갈아서 넣은 늑입자 연골이 되겠습니다. 이 늑입자 연골은 장점은 휘어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단점이 이런 불규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울퉁불퉁한 면을 마스킹하기 위해서는 대퇴근막을 떼서 또 그것을 말아가지고 포켓을 넣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중으로 채취를 하는, 그러니까 가슴 연골만 채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다른 곳까지 채취를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골을 채취를 하고 나서 생기는 단점 중에 하나가 흡수량이 제법 되고 불규칙한 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흩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연골을 굉장히 잘게 갈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초미세 늑입자는 장점이 많죠. 채취할 때 연골량을 알맞게 떼면 되기 때문에 흉터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고, 늑연골을 위쪽만 채취하면 되기 때문에 기흉이라는 것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또 콧대에 집어넣을 때 굳이 근막을 채취를 할 필요가 없고, 또 굉장히 고르게 갈기 때문에 불규칙한 면이 줄게 되죠.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밀하게 입자가 작게 갈려지게 되면 마치 통으로 떡가리처럼 나오듯이 이렇게 꽉 조여져서 수술할 때 넣을 때 조여지는 이 느낌 때문에 흩어지지 않는 또 그런 장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미세 늑입자에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넣었을 때는 흩어지지 않지만 그 수술 후에 관리를 할 때 많이 움직인다, 아니면 인상을 많이 이렇게 찡그린다 라는 이런 근육의 힘에 의해서 이런 늑입자의 힘의 방향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심한 사람들은 여기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하고, 아니면 늑연골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목을 한 열흘 정도에서, 심한 사람들은 2주까지 부목을 해야 될 수 있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초미세 늑입자의 단점이 흩어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목과 이런 보톡스로 인해서 이런 흩어짐을 우리가 최대한 막아보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미세한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모양에 대한 불규칙한 또는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이런 면이 있다면은 이것을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연고를 보관할 수 있죠. 그러면 보관을 해서 6개월 뒤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코끝을 올린다든지 콧대를 올린다든지 해서 이런 커버를 6개월 뒤에는 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간에 이제 실리콘은 좀 뾰족하게 만들 수 있고 오똑하게 만들 수가 있고 초미세 늑입자와 늑연고를 조각으로 코끝을 세운 것은 좀 뭉툭하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피부의 두께와 관계되고 어느 만큼 높일 수 있느냐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코 연골이 강한 사람이라면 코끝을 그리고 피부가 잘 늘어난다면 코끝에 늑연골에 조각을 넣어서 오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초미세 늑입자와 늑조각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실리콘도 아무리 오똑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피부가 두꺼운 분들에게는 오똑하게 할 수가 없고 뭉툭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실리콘 같은 데는 실리콘 엣지라는 표현으로 양쪽에 뼈와 이 유착면이 좀 다르게 되면 그런 엣지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3D 실리콘 그리고 이런 3D 프린터로 만든 그 자기 고객형의 맞춤형으로 만든 실리콘 등이 나와서 이런 자기만의 그 단점을 극복해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공 보형물이라는 단점 때문에 또 한 번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인공 보형물이 좋을지 자가 보형물이 좋을지 또 자가 조직 중에서는 진피가 좋을지 늑연골이 좋을지 또 늑연골을 그냥 가라는 게 좋을지 또 초미세로 가라는 게 좋을지를 한번 판단하셔서 그래서 수술 재료를 택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생활을 잘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잠을 잘 자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자신이 있다면은 실리콘이나 이런 고텍스 같은 인공 보형물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자신이 없다면 자기 조직을 쓸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